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입니다. 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한국대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국내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대학들이 이것에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학교에 지원한 사례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온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이 상위권 대학들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한 이 한양대학교도 해외고생과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의 지원 모듈은 만들어 놨었지만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지원 모듈을 만들지 못해서 급하게 새로 만들었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오래전부터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그 검정고시를 응시한 해외고 중도 귀국생이나 국내 외국인 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지원은 아마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았었는데 올해 이 지원이 늘어나면서 우리 학생들도 외대 지원한 학생들이 있어서 외대 여러 가지를 문의하고 제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학생이 물어보면서 그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서류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대도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모듈과 서류 제출 방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올해는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입시부터는 이것이 반영이 아마 요강에 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과 똑같이 간주해서 서류를 내도록 이 대학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대체 서식 다른 대학들은 온라인 입력하는데 외대는 오프라인으로 다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검정고시생과 해외고생 카테고리 구별은 있었는데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에 대한 그 섹션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표시를 하고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하라 이렇게 이제 학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어떻게 준비해서 지원과 합격을 노릴 수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이 나옵니다. 자, 외대는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만 선발하는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서류형 전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류형 전형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서울 캠퍼스 266명, 그 다음에 글로벌 캠퍼스 273명에서 539명을 2026학년도에 선발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2개 학과에서 34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면접형 인재 전형은 서울에서 230명, 글로벌 캠퍼스에서 245명에서 475명을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 가서 서류 50, 면접 30의 방식, 면접 50의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인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이 세 전형 중에 본인이 원하는 전형 아무데나 지원을 할 수 있고 2개의 전형의 중복 지원도 가능한 전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대학의 ELLT학과, 영미문학문화학과, EICC학과에서는 면접형 전형으로 9명, 9명, 8명, 서류형 전형으로 10명, 10명, 9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영어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뽑고 아시아 언어문학대학에서도 면접형 서류형으로 모두 학생을 선발하고
중국, 일본 학과에서도 면접형 서류형으로 모두 선발합니다. 사회과학, 상경, 경영대학에서도 면접형 서류형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사범대학도 면접형 서류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외대의 랭귀지 앤 AI 학부에서 면접형 8명, 서류형 8명 선발하고 소셜 사이언스하고 AI 융합 학부에서 면접형 8명, 서류형 8명을 선발합니다. 외대 국제학부도 면접형 6명, 서류형 7명 학생을 선발을 하고 Language and Diplomacy 학부에서도 4명, 3명, Language and Trade 학부에서도 2명, 2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캠퍼스에서도 역시 면접형 서류형 전형으로 모든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인문대학, 동유럽학대학, 국제지역대학, 경상대학 전부 선발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 학부 13명, 면접형 서류형 11명, 국제금융학과 5명, 5명 이런 식으로 자연과학대학에서도 이렇게 수학, 통계, 전자물리, 환경, 생명과학, 화학과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을 다 선발하고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부와 정보통신학부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24명, 10명 뽑고 서류형 전형으로 또 6명, 3명 별도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선발 학과가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공학부에서도 서류형과 면접형과 서류형에서 각각 8명, 8명, 글로벌 자유전공 13명, 22명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 전형으로는 475명,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34명, 서류형 전형으로는 539명의 인원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입니다.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3배수로 뽑고 2단계에 가서 서류하고 면접을 같이 보고 최종 학생을 선발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이거는 그냥 면접이 없이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형 전형입니다. 서류형 전형은 역시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그러면 면접형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인재 서류형 전형은 각각 어떤 학생이 집어넣어야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건 선발 방식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 방식은 2025학년도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전형입니다. 면접형 전형은 누가 그럼 면접을 보는 학생이 더 나을지 이거는 외대 학생부 대체 서식 평가 방식을 보면 아는데 학생부 평가 방식에서 우리 이제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학생부 대체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고생은 학생부죠. 학생부 평가 방식에서 학업을 30%를 보겠다라고 합니다. 학업 역량은. 그리고 진로 역량을 50%를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20%를 보겠다고 합니다. 학업 역량이 뭡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 정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탐구력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인데 이건 30%만 반영하고 진로 역량 반영 비율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 전공 관련 계열 이수를 내가 했는지 전공 관련 학과에서는 내가 내 성적이 좋은지 그리고 학과목 활동 보고서죠. 우리 이제 해외고 학생은 그래서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도 마찬가지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이 있는지 이걸 학과목 활동 보고서로 준비를 저희가 하는데 그 진로 역량을 50%를 보겠다 그런 거. 협업, 나눔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리더십, 소통 이런 것들은 20% 공동체 역량은 20%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면접형에서는. 그러니까 내신 조금 떨어져도 학업 역량이 전공 적합성이 진로 역량이 좋으면 면접을 보게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 이런 의도가 좀 강하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당연히 소프트웨어 인재니까 더더욱이 전공 적합성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건 면접을 안 보지만 서류 100%로 뽑지만 서류를 볼 때 진로 서류, 이 컴퓨터 관련된 진로 쪽의 진로 서류를 중심으로 보겠다. 50%. 그리고 전 과목에 걸친 학과목 활동 능력, 이 학업 역량은 30%만 보고 이
공동체 역량도 20%만 보겠다라는 전형입니다. 반면에 이 서류형 전형은요 다르죠. 포션이 이때는 진로 역량이 조금 모자라도 진로 역량이 30%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공동체 역량 20% 반영은 똑같은데 그 전공적합성 서류를 많이 안 넣어도 전체적인 공부를 잘했다. 학업 역량이 좋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내가 지원한 학과가 아닌 고등학교 전반에 걸친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었다. 그러면 학업 역량 서류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서류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이 좋은 학생, 학업 역량이 강한 학생, 서류 100%를 뽑고 컴퓨터 관련된 이 전공적합성이 뛰어난 학생은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정보통신하고 컴퓨터공학부에서 또 학생을 서류 100%를 뽑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진로 역량이 높으면 면접을 봐서 면접형 전형으로 학생을 뽑겠다. 이게 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세 가지 선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깝고 어느 전형이 더 경쟁력이 있겠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생부 대체 서식을 대신 써야 되니까 이 대체 서식에 내야 될 서류들을 그거에 맞춰서 또 이 진로 학업 공동체 서류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전형으로 집어넣을 거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 서류가 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제외 한국학교 졸업자 얘기만 나와 있고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 얘기는 없어요.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해외 고등학교 서류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입학원서 출력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에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활동보고서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졸업자가 똑같은 서류를 외대에 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생부 대체서식. 이 대체서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일단 면접형이냐, 서류형이냐, 소프트웨어 인재냐, 어느 전형으로 넣을 거냐 판단을 하고 그걸 판단했으면 학생부 대체서식은 그거에 맞게 진로서류, 공동체 서류, 학업 서류를 넣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대 학생부 대체서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대 학생부 대체서식은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이 외대만 지금 오프라인으로 적습니다. 온라인 입력이 아니라.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뭐 검정고시, 해외고, 그다음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적는데 이 적는 안에 학생부 제출 불가 사유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추가가 되든가 올해 20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시를 하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는. 그래서 그렇게 냈고요. 자, 외대 학생부 대체 서식,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 보고서라고 이러는데 여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성적 평가를 원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부 대체활동 보고서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성적증명서 별도로 내고 따로 평가하는데 외대는 이 학생부 대체서식에 성적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런 학교가 두 개예요. 서울대하고 외대거든요. 서울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외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제출할 수 있는 분량 10개까지 실적을 낼 수 있고 분량은 2매까지 낼 수 있고 총 제출 서류는 15매까지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 보고서가 이렇게 10칸이에요. 10칸. 그러니까 10종류를 쓸 수 있어요. 20자 이내로 활동을 적어요. 그리고 내용은 100자 적을 수 있습니다. 외대는 100자. 그리고 제출 총 장수는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개 내다가 어디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내서
총 장수를 10종류로 15장을 채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표준화 학력 자료 이렇게 쓰면 여기는 2장을 낼 수 있는 거죠. 내가 AP도 있고 예를 들어 SAT도 있다 그러면 여기 한 카테고리에 여기는 2장을 낼 수 있고 내용은 AP, SAT를 합쳐서 하나로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영어 학과목 활동이 내가 10학년 영어 학과목 활동이 2장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10학년 영어 학과목 활동 한 카테고리를 적고 그 다음에 장수는 2장을 낼 수 있다. 수학은 한 장이다 그러면 수학은 하나만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5칸을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총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개수는 15장을 낼 수 있는데 그냥 이걸 우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외대의 특징은 전체 서류를 업로드하게 돼 있습니다. 온라인 업로드.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서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자, 내가 서류형 전형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류형 전형에 넣으면 학업 서류가 50%라 그랬으니까 총 10개 중에 5개는 학업 관련 서류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진로 서류, 학과에 맞는 진로 서류는 3장만 집어넣으면 돼요. 3카테고리를. 그리고 공동체 서류는 2카테고리를 적어서 예를 들어서 뭐 3카테고리를 적은 데서 5장을 낼 수도 있고 5카테고리를 적은 데서 예를 들어서 뭐 7장을 낼 수 있고 2카테고리 적은 데서 3장을 내면 총 15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카테고리는 내가 서류형 전형에 지원했다 그러면 학업이 50, 그 다음에 진로 서류가 30, 그 다음에 공동체 서류 20 이렇게 넣고 만약에 내가 소프트웨어 학부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넣었다 이러면은 진로 서류가 50이 돼야 되니까 수학과 물리 컴퓨터 관련된 서류를 이 1, 2, 3, 4, 5번 다 넣고 개수는 뭐 5장, 6장, 7장, 8장까지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학업 서류를 이제 3카테고리 쓰고 그다음 진로 서류 2카테고리 이런 공동체 서류 2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류를 분리하고 15장을 만들고 여기다 그 서류 내용은 100자로 또 잘 적어야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 100자니까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타이핑을 다 해서 출력을 한 다음에 증빙 자료와 함께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대는 모든 서류 100% 업로드 하는데 그 모든 서류라는 거는 내가 원서를 내고 나서 입학 원서가 나오겠죠. 출력하면 이 출력 입학 원서를 제일 앞으로 해서 그다음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성적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지금 학생부 대체 서식 서식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이런 거를 쭉 하나로 해서 오리지널 판을 내고 블라인드 안 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똑같은 서류를 쫙 블라인드해서 냅니다. 그래서 입학 원서를 빼고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블라인드한 거, 성적증명서 블라인드한 거, 그 다음에 학생부 대체 서식 블라인드한 거. 블라인드했다는 건 성명이나 출신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싹 지워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 작업을 하고 그거를 블라인드한 것을 다시 증빙자료 블라인드한 것까지 모두 업로드를 해서 2개 업로드가 같이 한 파일로 돼서 한 파일로 업로드를 시키는 그렇게 해서 서류 작업을 끝내는 경희대와 더불어서 서류 작업이 가장 어려운 학교, 실수하기 쉬운 학교 중에 하나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 요거만 잘 해서 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서류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서식에도 100자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 과거 합격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외대에는 충분히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가지고 바로 본인의 그 우수성을 증명하면서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전형이 있고 요거는 진로 중심의 평가 전형이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역시 진로 중심의 평가 전형이고 그 다음에 서류형 전형 요거는 학업이 우수한 성적이 좋은 학생이 진로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지원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형이고 어느 전형에 지원하는 거냐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형 전형에 넣는다라는 거는 면접에도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